1926년 여름, 조선과 일본 전역에서 행복의 노래가 퍼졌습니다. 노래는 너무 구슬펐고 가사는 지나치게 허망했습니다.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겨우 27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심덕.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이자 대중가수, 라디오 DJ까지 여러모로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녀는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연락선에서 실종됐고 언론은 대서특필했으며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왜 죽은 걸까? 김우진과는 무슨 사이였던 걸까? 1926년 8월 4일 새벽 시간, 대마도 부근. 부산으로 향하던 연락선의 1등칸 선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엔 두 사람의 가방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인 현금과 쪽지 하나. 짐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문은 이내 보도합니다. 윤심덕,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투신 자살.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보다 왜 김우진과 함께 있었는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윤심덕은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며 노래에 빠지게 되었고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성악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 유학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나물 장사하는 가난한 집안 사정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죠. 억척 같은 의지로 그녀는 1915년 4월 조선 총독부 관비유학생으로 발탁되어 이탈리아 대신 일본 도쿄음악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도쿄음악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동경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고국순회단의 단원이 되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성악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선 민중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국순회단 연출자는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김우진. 당시부터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나 윤심덕은 스스로를 자유연애론자라고 말하며 그런 소문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온 뒤 윤심덕은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인물이 되었습니다. 윤심덕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살한 유학생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편 김우진은 그녀를 늘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그가 편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김우진은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192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심덕. 단숨에 무대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심덕은 나는 자유연애론자다 라는 말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과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악가, 대중가수, 라디오 DJ까지 조선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은 곧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억압이라는 그림자를 데려왔습니다. 거절했던 재력가 김홍기와의 혼담은 결혼설로 신문에까지 보도되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녀의 성격은 곧잘 스캔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한 명의 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으로 소비할 이야기로만 다뤘습니다. 그녀의 인기를 큰 성공으로 착각한 부모와 동생들은 모두 경성으로 상경했고 이제 그녀는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슈퍼스타라는 타이틀 아래 현실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당시 공연 보수는 터무니없이 낮았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음악 교수까지 병행하며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삶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유학을 원했던 남동생의 유학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육문.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유지. 그는 흔쾌히 유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퍼진 말. 자유분방하더니 결국 남의 첩노릇까지 하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악의 없이 떠들었지만 그 말들이 모여 윤심덕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윤심덕은 연극 무대 여배우로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배우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기생들도 꺼리는 하찮은 직업. 딸 가진 부모라면 절대 하지 말라는 천한 일. 그런 시대, 그녀는 비웃음과 편견을 뚫고 조심스럽게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은 이렇게 조롱했죠. 저 여자가 배우라고? 예술가인 척하는 계집? 지쳐가던 그녀는 결국 고향 목포로 내려가 있던 김우진을 찾아갑니다. 당시 김우진도 극작가의 꿈을 접고 괴로워하던 시기. 둘은 서로의 상처를 꺼내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 후 1년간 하얼빈으로 잠적하면서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1925년 경성에 돌아온 그녀는 이번에는 여동생의 미국 유학을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섭니다. 조선에서는 희망이 없었던 윤심덕은 일본 오사카의 니토 레코드와 계약을 맺습니다. 재기의 마지막 기회.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다시 노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직전 믿기 힘든 호출이 그녀에게 날아듭니다. 조선 총독부. 그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군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아닌가요? 우리 조선 총독부가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대도 열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모인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황국 정신을 담아 조선인을 계몽하는 노래도 불러주십시오. 황국정신.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신적 세뇌. 그걸 노래로 주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심덕은 그 자리를 빠져나오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짐을 챙겨 일본 오사카로 떠납니다. 1926년 7월 일본 오사카. 윤심덕은 니토 레코드와의 계약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3일 안에 26곡을 모두 녹음해야 하는 고된 일정. 하지만 그녀는 조용했고 녹음실 안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그때 김우진은 며칠 전 오사카에 와 있었습니다. 녹음실 마지막 곡을 부른 후 윤심덕은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저 한 곡만 더 녹음할 수 있을까요? 예정되어 있지 않던 그 곡의 제목은 사의 찬미. 그녀가 직접 쓴 가사. 그녀의 마지막 감정이 담긴 노래. 죽음과 이별, 사랑의 끝을 담은 그녀만의 레퀴엠이었을까요? 반주가 시작되자 스튜디오는 숨조차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1926년 8월 3일 밤 윤심덕과 김우진. 두 사람은 조선으로 향하는 연락선에 함께 오릅니다. 1등 칸, 작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 멀어지는 오사카의 불빛. 그들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평온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승무원이 열린 문 밀었을 때 객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종 소식은 조선과 일본 전역을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신문엔 동반 투신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렸고 사람들은 둘의 마지막 발걸음을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딱 맞물리듯 발매된 음반. 그녀는 이 노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회 찬미는 발매와 동시에 조선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음반 판매량 10만 장. 그 시절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대중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죽은 거야. 둘은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그녀의 노래는 전설이 되었고 죽음은 미스터리가 되어갔습니다. 윤심덕과 김우진은 정말 생을 마감했을까요? 의문은 점점 커져가고 살아있다는 풍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악기점에서 조선인 부부가 살고 있다더라. 그녀는 정말 세상의 시선을 피해 원하던 그곳 이탈리아로 떠난 걸까요? 누구도 시신을 본 적 없고 누구도 그들의 마지막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노래 사의 찬미를 통해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멍멍한 권양